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R과 R 스튜디오의 기본적인 설치 방법과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브젝트는 R에서 사용되는 어떤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밑에 이제 나올 텐데 몇 가지 그 터미널로지를 말씀을 드리면, 세션은 R 언어의 실행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을 시작을 하거나 R 스튜디오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이런 문구를 콘솔에서 일단은 보게 되는데, 이게 세션이 시작할 때마다 R 그 컴파일러를 이렇게 읽어드려서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종료를 하면 세션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 파일 메뉴에 보면 quit se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세션을 끝내는 건데, 눌러보시면 그냥 종료하는 겁니다. 콘솔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명령을 입력하는 창이고, 코드는 R 프로그래밍 명령문의 모음인데 이쪽에 입력을 하게 되죠. 텍스트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아까 그 데이터 값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이 오브젝트의 타입이죠. 팩터,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펑션, 이런 것들은 이제 타입이에요. 어떤 이름이 있고, 이 이름에 그러니까 변수 이름에 값이 들어가고, 이 변수의 타입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엄밀히 따지면 그 펑션은 변수가 아니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그냥 뭐 오브젝트는 R에서 볼 수 있는 값, 데이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값들은 숫자형, 그 다음에 논리형, 문자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의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컨디션, 뭐 조건이나 제어를 위한 컨디션이 있는데, 이게 대충 그 R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 터미널로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단 처음에 배우실 때 알아놓고 가셔야 될 그런 용어들이고요. 기본적으로 R은 계산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콘솔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2 더하기 2 엔터 치시면 4, 가로 열고 2 더하기 2 마이너스 4 그러면 1,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R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다른 뭐 C나 C++, 파이썬, 자바 같은,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는 일은 어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람이 풀 수 없을 때, 간단히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기계한테 어떤 명령을 주게 되고, 이 기계가 실제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결책을 찾죠. 사람이 하는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51과 224 중에 높은 값이 어떤 거냐 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당연히 금방 알겠지만 기계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이 기계가 알 수 있는, 일단은 기계로 번역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걸 번역을 해서 기계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걸 풀게 되죠.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오브젝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브젝트는 값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앞에서 펑션이 있죠. 펑션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고, 베리어블, 이 변수에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값이 들어갈 때 이 다른 타입의 변수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 함수는 다른 그러니까 변수는 아니고 그냥 함수, 뒤에 가서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변수에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값을 어사인을 할 때 우리가 요 기호를 써요. 보시면 D라는 A라고 하죠. A라는 변수에 12라는 값을 어사인을 한 겁니다. 이 안에 A라는 변수에 1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A를 출력을 해보면 12가 저장이 돼 있죠. A에 다시 1을 저장하고 A를 출력을 해보면 1이 나와요. 즉 이제 A가 변수라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변수 이름은 일단 내장 변수라는 게 있는데, 파이는 여러분 아시죠? 3.14 159. 이 파이는 우리가 따로 변수를 지정해 준 적이 없는데 3.14159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내장 변수라는 뜻입니다. 내장 변수는 실제로 값이 고정돼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는 1이라고 실제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1이 저장이 되죠. 그럼 원래 있던 파이는 어디로 갔느냐?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워줘야 돼요. 파일을. 그러면 그대로 원래 있던 내장 변수 값이 나오죠. 그래서 rm이라는 함수로 변수를 지워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변수의 이름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가독성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라는 거를 만들 때, 코드는 이제 그 언어긴 한데 굉장히 좀 축약되어 있는 언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워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내가 짠 코드라도 며칠 뒤나 몇 달 뒤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일단 가독성이 좋도록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변수도 가독성이 좋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뭐 A나 뭐 이런 변수는 좋은 변수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제 간단한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코드가 길어지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좀 뜻을 읽어보면 뜻을 알 수 있게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 탭이라는 키가 있는데, 탭이라는 키는 자동 완성을 해줘요. 일단 이 I use snake case라는 그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거는 이 언더바를 말해요. 언더바로 이 단어들을 이어줄 때 이 변수를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변수를 하나 썼죠. 그럼 제가 다음에 이 RStudi오에서는 똑같은 변수를 또 우리가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자동으로 나타나죠. 아래 이때 탭을 눌러주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 뭐 다른 값을 쓰거나 아니면 곱하기 2를 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쓸 수 있는데, 변수 이름이 길 때 아니면 함수 이름이 길 때 이런 식으로 탭을 쓰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오브젝트 중에 벡터를 보실 차례인데, 그 벡터는 여기서 보면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팩터 뭐 이렇게 쭉 있죠. 이것들을 하나씩 보실 텐데 이걸 왜 보느냐, 이게 각각마다 어떤 특성이 다르고, 이 특성이 다른 이유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타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것들을 나눠서 배우기 귀찮게 한 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저장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죠. 하나씩 살펴보시면, 일단 벡터라는 형태의 오브젝트는 R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벡터에는 역시 이제 다른 그 오브젝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벡터에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숫자 아니면 논리 아니면 문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벡터는 이 C라는 컴바인 펑션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 한 줄로 쭉 컴마로 나눠서 한 줄로 쭉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들어간 거죠. x라는 변수에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x가 뭐가 있냐 쳐보면 이제 이 5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죠. length라는 함수로 몇 개의 숫자가 x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거는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아니면 다른 타입인지를 알려주는 케이스고요. 함수이고요. 이 클래스가 왜 필요하느냐, x라는 데에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y에 저장을 하지만 어쨌든 y에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y x 같은 경우는 숫자이고, 근데 이렇게 어떤 타입의 그 값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능을 달리 해주는 함수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거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 클래스라는 함수로 우리가 타입을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tf는 로직 true, false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뉴머릭 형태의 벡터를 만들 때 이제 조금 순차적으로 어떤 숫자들을 패턴을 만들 때 유용한 함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seek라는 함수, 그 다음에 rep라는 함수인데, 쭉 한번 보시면 일단 콜론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it씩 증가하는 연순차적인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벡터 형식의 데이터예요. 이렇게 x로 하면 x는 이제 벡터 형식의 그 변수가 되는 거죠. 이게 seek랑 똑같습니다. seek랑 똑같은데 그 다른 점은 seek는 이 by라는 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옵션이 있어요. 10씩 증가시켜라, 1씩 증가시켜라. 이 함수마다 파라미터가 다 있는데 도움말을 보시면 그 파라미터들을 알 수가 있어요. 도움말에 보면 seq라는 거는 from to by라는 파라미터가 있죠. 이 from to by에 각각 적당한 수들을 넣어주면 이제 그 시퀀셜하게 그 숫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0씩 증가시키는 걸 만들어 주고, 지금 length out이라는 게 있는데 length out은 11개로 나눠라 라는 거예요. 10개로 나누라 라고 하면 10개로 나눴죠. 하지만 이거는 딱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소수점 밑에까지 10개로 나누다 보니까 도움말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REP는 그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times를 해주면 이렇게 10번을 반복을 해주고, 이 안에다가 seek라는 이 벡터 형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벡터 형식을 넣으면 그 times를 벡터를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each라는 거는 각각을 반복을 해줘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그 숙제로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연습 문제 4번하고 5번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드라는 이름의 이거는 짝수가 아니죠. 홀수죠. 홀수를 의도를 하고 오드라고 했는데, 홀수를 저장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odds라는 변수에 홀수 seq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1부터 100까지죠. 그 파라미터가 지금 from부터 to, from to가 있는데 from을 먼저 쓰고 to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걸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가끔 이제 다른 경우에 내가 to 먼저 쓰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to 먼저 쓰고 싶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쓸 경우에는 생략을 못해요. 이거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헬프에 나온 순서대로 파라미터를 썼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하고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생략을 하면 이 생략된 100이라는 값은 from에 들어가죠.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홀수는 2씩 증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by 2 하면 13579 이렇게 들어갑니다. 로지컬은 이제 논리가 들어가는 건데, 논리는 뭐 아시겠지만 true, false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true, false는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일단 is 펑션들이 있죠. NA냐, not available이냐, false죠. is numeric이냐, 이게 숫자냐, true죠. 로직이냐, 논리냐, 이건 true죠.
이 is 펑션의 어떤 대답, 리턴은 true, false로 나와요. 차차 익숙해지실 것 같고, 이제 x에다가 이제 1부터 20까지 저장을 했는데, 이게 부등호예요. x보다 x에서 13보다 큰 것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실행을 해보시면 있는 것들은 맞다, 13보다 크다 해서 true로 나오고, 아닌 것들은 false로 나오겠죠. 개수는 20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 true, false는 당연히 또 다른 벡터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에 temp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고, temp의 클래스를 보면 logical이 됩니다. 이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ages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값들을 넣어 놓고 30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작은 값들만 true로 대답을 해주겠죠. 그럼 여기서 which라는 함수를 쓰면은 true의 인덱스를 리턴을 해줘요. 인덱스라는 거는 몇 번째 숫자냐, 그럼 몇 번째 값이냐 하는 거죠.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다섯 번째가 true죠. 10번째 true고. 이것도 뭐 i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줘요. 인덱싱 뒤에 가서 또 배우시긴 할 건데, i라는 데 다섯 번째, 10번째라는 인덱스가 저장이 돼 있고, 다섯 번째, 10번째를 뽑아라 라는 거예요. 그 대괄호 두 개 사이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해당 인덱스의 값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any나 all 이거는 그 하나라도 있으면 true, 모두 다 true일 때만 true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엑서사이즈인데 이게 3-1이고 이 3-2인데, 짝수만 뽑아내는 그 문제예요. 이게 which를 쓰면 되죠. 아까 1부터 100까지 수는 seq라는 함수를 썼으면 됐는데, 여기서 짝수만을 뽑아내는 건데, 짝수를 출력하는 거랑 변수에 저장해서 뽑아내는 거랑은 다르죠. 보시면 n이라는 변수에 1부터 100까지 저장을 해요. 그럼 100까지 저장이 됩니다. 아까 seq라는 걸 썼을 때는 2씩 하면 짝수가 어떻게 하면 짝수가 되죠? 이건 플러스 1을 하면 하거나 아니면 2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짝수가 뽑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n이라는데 그 변수들이 저장이 돼 있고, 여기에서 짝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짝수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를 가지고 해당하는 값들을 뽑아야 되는데, which라는 걸 써야 되죠. n 중에 짝수는 여러분 이제 이거 나머지죠. 2로 나눠 갔을 때 0이 나와야죠. 짝수는 보시면 2로 나눴을 때 0인 것들 true, 두 번째가 true, 2가 true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인덱스를 뽑을 때는 which를 썼었죠. 이런 식으로. 그럼 2번 인덱스, 4번 이건 숫자가 아니고 인덱스예요. 이건 헷갈리는데, 헷갈리니까 이거를 곱하기 2로 해보죠. 그러면 n에는 2, 4, 6, 8, 10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짝수를 뽑으면 2를 했으니까 2가 맞죠. 여기다가 뭘 할까요? 1부터 100까지 더해줄까요? 곱하기 2랑 똑같네요. 더하기 2를 하죠. 네, 그러면 1씩 더해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1번 인덱스에 2가 짝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덱스를 뽑으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숫자가
짝수다.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숫자가 짝수죠. 인덱스를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뽑아야죠. 이렇게 뽑으면 2, 4, 6 이제 뽑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 변수 벡터를 가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문자도 넣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문자는 똑같이 아까처럼 벡터 형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paste라는 함수하고 split라는 함수, string split라는 함수를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많이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x에 문자를 넣는 거는 똑같이 combine 펑션을 써서 이렇게 문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에 x, y, z 문자들이 이제 벡터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paste는 문자를 문자열로 바꿔줘요. 실행을 해보시면 separate 이 파라미터에 언더바를 했죠. 언더바라는 문자로 얘네들을 연결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자열이 됐죠. 문자열이 됐는데 잘 보시면 이기를 만약에 y라는 데 저장을 하고 x는 xyz, y는 x 언더바 y 언더바 z, x는 3개의 원소죠. y는 1개입니다. 그래서 이 paste를 쓰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묶어줘요. 잘 보실 게 컴마로 나눴죠. 그런데 이 컴마 하나하나 요소에 벡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벡터 안에 있는 것들만 다시 말씀드리면 벡터 안에 있는 것들에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죠.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들끼리 연산을 하는 겁니다. 2번들끼리 연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1번, 1번을 언더바로 묶은 게 요거고요. 2번끼리 묶은 게 요겁니다. 잘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x라는 문자에 1부터 5까지의 벡터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쓰면은 변수 이름 만들 때 x1, x2, x3 이렇게 일일이 다 쓸 필요 없이 이런 거 하나로 하면은 15개, 50개, 100개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들을 만들어주면 되고, 요건 2개인데 요건 10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줍니다. 네, xy, xy, xy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페이스트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고, 이제 한 가지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x라는 게 5개짜리 벡터예요. x 첫 번째 원소랑 x 두 번째 원소를 페이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세퍼레이션이 없어요. 세퍼레이션은 디폴트로 가져가는 겁니다. 디폴트는 공백이에요. 도움말 보시면 나오는데, 도움말 보시면 이제 이 뒤에 있는 파라미터 디폴트는 공백입니다. 그런데 세퍼레이트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면 이거는 공백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문자죠. 그래서 이거는 붙여서 나오고, 만약에 이거를 콜랩스라는 걸로 사용을 해주면 보시면 페이스트에는 콜랩스라는 파라미터가 또 있어요. 셉도 있고 콜랩스도 있죠. 콜랩스는
잘 보시면 여기는 페이스트 안에 들어간 그 오브젝트가 하나예요. 변수 하나. 하나인데 어떻게 붙이냐? 못 붙이죠. 당연히. 다시 보시면 하나만 넣어주면 더 이상 붙일 게 없는 거죠. 네, 그대로 나와요. 5개. 근데 이 안에 x라는 벡터 안에 5개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컬랩싱을 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이 셉이랑 컬랩스 차이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고, 페이스트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스트링 스플리트라는 거는 스트링을 말 그대로 스플리트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만약에 여기 언더바를 넣어주면 이거는 다 분리를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 분리해줍니다. 근데 원하는 건 이 언더바를 기준으로 분리를 하길 원하면 이렇게 해주면 언더바만 없어지고 3개로 분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꺽쇠가 2개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건 리스트예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고, 자, m이라는 변수에 그 캐피탈 오브 사우스 코리아 서울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요 앞에까지만 뽑아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그 sub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substring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도구말을 보시면 됩니다. substring 하면은 이렇게 x라는 걸 넣고 start, stop 이렇게 있네요. x는 어떤 캐릭터 벡터고, start, stop은 인티저인데 숫자인데 first element예요. 그리고 last element. 그냥 느낌에 자를 구간의 첫 번째랑 마지막 포지션 같아요. 그리고 m이라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게 따옴표를 묶어야 되는데 따옴표를 이렇게 해서 Shift 따옴표를 하면 블럭이 지정된 데가 따옴표가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따옴표를 먼저 하고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m이라는 데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substring m 스타트는 1이죠.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해요. 아래서는.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20 이렇게 22네요. 네, 이렇게 뽑아내서 m2에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나눴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팩터인데요. 팩터는 조금 이해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형 그과 같습니다. x에는 이런 문자형을 넣어주고 팩터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팩터형을 바꿔주는 거죠. 클래스를 보시면 y는 팩터형, x는 캐릭터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y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x랑은 다르게 나오죠. x는 6개가 쭉 나오는데 y는 6개가 나오고 밑에 레벨스라고 해서 실제 레벨이 나와요. 이게 범주형이죠. 범주는 여기서 지금 범주가 4개죠.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 근데 블루가 2개 있고 그린이 2개 있어서 지금 샘플은 6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캐릭터형이랑 다른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계에서 테스트를 할 때, 범주형 테스트를 할 때
이 팩터형으로 테스트를 할 때가 많아서 일단은 좀 알아두시면 좋고, levels라는 함수로 이 범주를 볼 수가 있어요. y 그러면 범주는 이렇게 4개가 되죠. 이 첫 번째에다가 그 골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범주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경고 메시지가 떠요. 왜냐하면 레벨은 지금 4개, 그러니까 범주는 4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 y 첫 번째에다가 지금 레드에다가 골드를 넣은 거예요. 근데 골드란 범주가 없으니까 경고가 뜨면서 이런 범주는 없다, not available 해서 NA가 들어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범주를 먼저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골드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골드라는 레벨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일단 여기에 이 골드가 들어가죠. 이 골드가 그러니까 컴바인 펑션으로 해주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골드라는 거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다시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넣는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되고, 이제는 그 똑같이 첫 번째 원소에다가 골드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골드가 들어가죠. 네, 이제 사실 이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는 코드만 한번 실행을 해보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 카스라는 그 데이터인데 이 str은 데이터를 이거는 데이터가 없네요. 여러분 이 데이터는 아마도 이 패키지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using r이라는 패키지가 만약에 없으시면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패키지스에서 설치하는 법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로딩을 하면 이 패키지 안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패키지를 로딩을 해야 이 데이터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데이터는 보시면 좀 복잡해요. 이 스트럭처라는 건데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쭉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건데, 이 x가 오리진이라는 카스 93의 x가 타입이 범주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 데이터인데, 하나는 1번은 미국에서 만든 거, 이것도 미국에서 만든 거, 미국에서 안 만든 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를 제가 지금 바꿨는데, 원래는 순서가 USA, non USA 이렇게 돼 있죠. 이게 X를 보면 USA, non USA. 근데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 non USA 먼저 되죠. 그래서 순서도 바뀌는. 근데 이건 지금 여러분이 딱히 이제 아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변수를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벡터를 설명을 드렸는데 벡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뒤에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는 특성만 좀 다르고 뉴머릭 뭐 로지컬 캐릭터 이런 특성 범주형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들어가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뒤에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벡터의 형에서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어트리뷰트는 뭐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름, 그러니까 이 벡터 변수에
값이 들어가죠. 각각의 값들이 어떤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테스트 스코어라는 벡터를 만들어주고, 이 벡터에 지금은 그냥 숫자만 나오는데 names라는 함수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앨리스는 100점, 밥은 90점 이렇게 나오죠. 이 이름은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특성이에요. 그 값의 특성. 이 값은 앨리스의 것이죠. 이 특성은 names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names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는 거고, 인덱싱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꺽쇠를 하고 인덱스 위치를 써주면 해당 위치에 있는 값들이 출력이 되죠. 이거는 아까 앞에서 잠깐 해드려서 아마도 쭉 한번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x가 뭐가 저장이 돼 있죠? 이게 저장이 돼 있네요. 네, 뭐 상관없이 x 인덱스들을 이렇게 쭉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인덱스들을. y는 아까 다른 게 있었죠? 예, 이게 있었죠. 범주형에서 값을 출력하면 범주형의 레벨들이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쭉 근데 이 데이터가 아마도 있는데, 이 데이터는 네, 이건 디폴트로 있는 데이터 셋이라 다른 패키지 로딩 안 하셔도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벡터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벡터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오브젝트 타입이고, 이 오브젝트 타입에 이런 형태의 값들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인덱싱이나 어트리뷰트, 그리고 뭐 해당되는 함수들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배우실 거는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그 벡터랑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모양만 다릅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써놨는데, 자 보시면 벡터는 이렇게 형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어레이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5번째 있으니까 5번째 인덱스, 이 A라는 게 있으면, 매트릭스는 이게 2차원이에요. 그래서 2차원인데 벡터의 경우는 앞에서부터 채워지는데,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인덱스가 요렇게 가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2차원의 매트릭스로 인덱스를 하면은 컴마를 찍어주면 되고, 아까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숫자가 채워지는 것도 이렇게 채워져요. 14번째까지 가면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렇죠? 10개, 12개, 14개. 근데 이 위치가 이제 2,3이 될 수도 있고, A에 컴마를 써주지 않고 14라고 해도 이 위치에 있는 값이 됩니다. 인덱싱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아요. 매트릭스랑. 단지 매트릭스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다 똑같은 타입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가 문자면 다 문자여야 되고, 이게 다 숫자면, 이게 하나가 숫자면 다 숫자여야 되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별로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컬럼은 변수. 말하자면 데이터 프레임만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앞으로 매트릭스를 볼 때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컬럼에 있는 값들은 벡터예요. 벡터를 이렇게
회전해서 옆으로 나란히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벡터 하나는 이름 변수 하나를 가지고 있었죠. 변수 이름 하나. 그럼 다른 변수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개의 변수가 단 이제 여러 개의 변수가 그 길이는 같아야겠죠. 여러 개의 변수가 일렬로 나눠서 있는 나열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걸 하나의 변수,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은 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인덱싱은 똑같아요. 한 개가 틀린 게 달러를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컬럼 하나가 변수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매트릭스의 이름은 A인데 A 안에 4개의 변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써주고 달러 쓰고 변수 이름 쓰고 인덱스 1, 2, 3, 4, 2 인덱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고 값이 다 달라도 되죠. 왜냐하면 벡터 하나에 변수가 숫자인 벡터도 있고 그 문자인 벡터도 있고 논리형인 벡터도 있죠. 그래서 이 벡터들 각각은 타입이 달라도 됩니다. 그게 데이터 프레임이랑 매트릭스의 다른 점이에요. 그 리스트는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출력되는 형태가 달라요. 그리고 길이가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인덱싱도 A라는 거에 달러로 B 1, 2, 3 이렇게 하는 거고 단 이제 길이가 다르고 이 데이터 타입도 다 달라도 되죠.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벡터를 배우고 나머지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인데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 아마 그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하시면서 그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 설명을 들으면서 실행을 해볼게요. 매트릭스라는 명령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00 by 3이죠.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것들에다가 1부터 100까지 넣고 두 번째 컬럼은 1부터 200까지 2씩 증가한 걸 넣고 요 얘기죠. 그래서 my met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컬럼 네임스나 노 네임스로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널인데 call names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ABC를 해주면 head라는 걸로 한번 볼게요. 6개만 앞에 6개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컬럼에 이름이 붙었죠. 실제로 call names를 하면 ABC 바꿔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를 D로 하면 ADC row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row names는 없는데 원래는 이렇게 페이스트로 넘버 1부터 로우의 개수까지 해주면 NO 100까지 그래서 이제 head my met 왜냐면 my met이라고 출력을 하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쭉 스크롤 해야 되니까 head 위에 부분만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컬럼 네임 나오고 로우 네임 나오고 네 아시겠죠? 자, 그 이제 연산인데 연산은 실행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십니다. 인덱싱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의 값만 뽑아주는 거고요. 모든 매트릭스의 값에서 2를 빼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 연산을 한 거죠. mySub은 이제 뺀 값들 그리고 sum은 모든 값을 더한 거
그리고 제곱의 썸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번 4번 엑서사이즈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스코어라는 변수에 1부터 100까지 랜덤하게 20개의 수로 10 by 2 매트릭스를 만드시는 겁니다. 랜덤하게 뽑는 건 샘플을 쓰시면 돼요. 헬프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우의 이름을 문자형으로 1부터 10까지 요 이름 정하는 거는 페이스트로 할 수 있죠. 컬럼의 이름은 math와 eng로,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네임 1부터 네임 10까지의 매스 스코어와 영어 스코어가 되겠죠. 컬럼이 이제 변수 하나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을 더해서 토탈 스코어를 만들고, 오더 함수를 사용하는 o라는 변수에 사용을 해서 오더 인덱스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를 O 순서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오더라는 이그젬플을 보시면 금방 여러분이, 아니면 인덱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트릭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벡터 변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IDS라는 거는 이제 벡터형 숫자 벡터죠. 그리고 id의 names라고 하면은 paste로 name하고 id들을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이건 10개고 이건 1개니까 각각의 name이 붙겠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student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줄 때 id라는 변수, id라는 벡터와 id names라는 벡터를 이렇게 data.frames이라는 함수로 합해줬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가 이렇게 컬럼으로 나란히 붙였죠. 이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은 student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student 안에 id랑 id names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student의 달러의 ids, 그러면 이 id들이 보이고 이름도 똑같이 보이겠죠. 그리고 이거 앞에 있는 거는 인티저형, 뒤에 있는 건 캐릭터형이죠. 변수의 타입이 달라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름을 쭉 출력할 수 있고, str이라는 거는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스트럭처.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10개의 옵저베이션, 컬럼이 10개이고, 로우가 10개이고, 두 개의 베리어블은 지금 IDS와 IDNames라는 두 개의 베리어블이 지금 이런 형태로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변수는 인테저형이고 1부터 10까지, 두 번째 변수는 IDNames고 캐릭터형이고, 이렇게 쭉 이런 값들. 한마디로 str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서머리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옛날 버전이라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덱싱이죠. 인덱싱은 달러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달러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첫 번째 컬럼 매트릭스랑 똑같이 인덱싱을 하셔도 되고, 지금 이름이 있죠. 컬럼에 이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셔도 당연히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 3-5는 앞에 3-4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그 변수들을 저장을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이 오브젝트 중에 이제 마지막 리스트는 밑에 설명드렸지만 그 데이터 프레임이랑 같습니다. 같은데 길이가 다르고 길이가 다 다를 수 있고 각 변수들이, 그리고 각 변수들을 이제 레퍼런스 인덱싱을 할 때 그 꺽쇠 두 개를 써줘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변수 세 개를 만들었죠. 세 개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변수 세 개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에러가 뜨죠. 왜냐하면 두 개, 하나, 세 개 다 다른데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직사각형이거나 해야 되죠.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리스트는 역시 많이 쓰이는데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꺽쇠 두 개의 첫 번째 원소, 꺽쇠 두 개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를 레퍼런스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꺽쇠가 하나 있을 때도 역시 똑같이 되는데 꺽쇠가 하나짜리로 인덱싱을 하면 리스트가 리턴이 돼요. 하지만 두 개짜리로 인덱싱을 하면 이 벡터가 리턴이 됩니다. 지금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알아두시고 클래스 여기 있네요. 그리고 미싱 밸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브젝트죠. 특수 값들인데 NA는 not available, null은 뭔가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값들이니까 그 예약된 어떤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not a number, 그리고 이거는 infinity. 가끔 가다가 이런 이제 기호를 보시면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형 변수랑 같이 쓰이는 변수들, 함수들 몇 개를 이렇게 소개를 해 놨는데, 샘플은 이제 랜덤하게 뽑는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거 많이 쓰니까 제가 한번 같이 해드리면, 샘플은 이제 일단 도움말을 한번 볼게요. 샘플을 보시면 random samples and permut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시면 x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replace true false probability null.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샘플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x는 샘플링을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10까지 샘플링을 하는데 이 중에 3개만 뽑겠다. 이렇게 하면 랜덤하게 3개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5까지 밖에 없는데 10개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에러가 나죠. 모집단보다 큰 샘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리플레이스를 true로 해주면 다시 뽑아도 되는,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 되겠죠. false로 되어 있으면 비복원 추출, 이건 복원 추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더 테이블은 실제로 자, 테이블 한번 보실까요?
테이블은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죠. Z가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1부터 10까지 몇 개가 있죠. 범주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범주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10이 몇 개냐, 1이 몇 개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테이블을 해주면 1이 7개, 2가 11개 이렇게 숫자를 세줍니다. 카운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썸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라운드는 반올림, 그리고 as 펑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형 변환을 해주는 거죠. 타입을 변환을 해주는 그런 as 캐릭터로 하면은 하나만 해보시면 이게 원래는 숫자였죠. 근데 as 캐릭터 z 하면 문자로 바뀌죠.